마지막 단원이에요. 무리함수고 지난번에 유리함수는 2번 정도 나눠서 수업을 했거든. 근데 그때보다 그래프 자체도 좀 쉽고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 무리함수 어떤 느낌이야? 무리식을 다룰 것 같죠? 그럼 무리식도 처음 듣는 건데 무리가 뭐야? 유리함수는 유리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럼 무리함수는 무슨 얘기 하겠니? 무리수 얘기하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무리수 뭐 있어? 예린아? 시작과 함께 먹는 거 보니 시작과 함께 졸겠다는 얘기인가? 무리수 알고 있는 게 뭐 있어? 파이요. 파이 좋아. 또? 예린아, 너한테 물어보는데 무리수 아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 뭐 너의 인생? 뭐 있어? 루트 2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오는 건데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루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우리가 무리함수를 다룸에 있어서 기본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서 여기 연산을 어떻게 할 건지 기본적인 유형들은 어떻게 있는 건지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보면 제목에 모양 잘 보셔야 돼요. 루트 안에 a라는 숫자든 식이든 그것을 제곱해서 밀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목은 결론을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절대값 a랑 같더라. 다시 말하면 루트에서 꺼내서 가져오는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보던 모양이긴 하거든.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져요. 이런 구조이긴 한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숫자 몇 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릴 때마다 요거 하시면 돼. 자, 루트 안에다가 플러스 2를 즉 양수 2를 제곱한 걸 밀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면 그냥 뭐 냅다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루트 안에 플러스 2 제곱하면 4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루트 4는 2야 이렇게 되겠죠. 2 괜찮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0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0의 제곱, 일부러 모양 맞추려고 0 제곱을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루트 0이고 루트 0은 얼마죠? 0이죠.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 이 예시를 통해서 위에 거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뭐 넣을 것 같아요? 음수 제곱한 건 넣겠죠? 마이너스 2 제곱한 걸 넣겠습니다. 그러면 트라우마가 떠오르나요? 중학교 3학년 때? 루트랑 제곱 지우면서 마이너스 2로 나오면 틀리죠? 얘는 계산상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 양수고 루트 4는 2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위의 제목처럼 지금은 숫자로 다뤘지만 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플러스 2, 0, 마이너스 2 들어간 곳에 뭐 x 관계식, 다른 문자 관계식 들어있을 때도 같은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루트랑 제곱의 관계, 여기 제곱 있죠?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이건 표시 안 해도 돼요. 이 제곱을 루트랑 없애고 싶은데 기준을 이렇게 보자고요. 첫 번째, 알맹이, 제곱이 적용되는 알맹이가 양수 플러스 2 또는 0이면 그게 그대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뿅, 뿅 그냥 나오고 있지? 그냥 꺼낸다야. 0이거나 양수일 때는 제곱이랑 루트를 없애고 그냥 꺼낸다야. 알겠죠? 그런데 음수가 들어있는 경우, 제곱의 알맹이에 음수가 들어있는 경우는 루트랑 제곱을 그냥 없애지 말아라. 뭘 조심해라? 얘가 마이너스 2가 2로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얘는 어떤 처리를 한 거냐면 원본 원래 있던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를 처리해서 나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트랑 제곱이 보이면 일단 알맹이를 꺼내오는 거는 다 동일해. 그런데 원래 제곱이 적용되어 있던 알맹이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처리해서 꺼내주세요.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면 돼요. 그런데 이 연산이 정확히 누구 연산이냐면 절대값 연산이란 말이야. 맞죠? 나만 열심히 이렇게 했니? 지금? 맞니 안 맞니 모르니? 희수야.
맞니 안 맞니 모르니.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쌤이 밑에서 숫자 플러스 2랑 숫자 0은 빨간색으로 그냥 나와요 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0일 때나 양수일 때는 절대값 없애는 기준이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알맹이가 0 이상일 때는 알맹이 그냥 나와. 다시 말하면 절대값 기호 그냥 없애. 반면에 알맹이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꺼내야 음수가 마이너스 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 처리를 한 거예요.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뭐 익숙해져서 뭐 이걸 오류 없이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복잡해지면 식이 복잡해지면 요거를 생략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구조는 절대값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연산을 하십시오. 알겠죠? 여기서부터 막 처음부터 급하게 부호 판단하지 마시고. 자, 요거랑 하나만 더 적어 드릴게요. 요 오른쪽에 적을게. 비슷한 모양인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 루트 a가 있는데 그것의 제곱이 바깥쪽에 있어요. 이건 뭔데? 이게 뭔데? 루트 a라는 게 의미 자체가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거든? 근데 그걸 뭘 해주고 있니? 제곱해주고 있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 이거는 제곱근의 정의에 따라 그냥 제곱해준 겁니다. a.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야. 루트 플러스 2가 있는데 그거 제곱하면 플러스 2. 루트 0이 있는데 그거 제곱하면 제곱 없어지고 0. 루트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1학기 때 허수라고 배웠죠. 그죠? 그것을 제곱하면 루트 마이너스 2의 정의 자체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거든. 그래서 이게 뭐야? 루트 2i라는 허수란 말이야. 그거를 제곱하니까 이거는 루트가 벗겨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꼴이 있느냐, 루트 밖에 제곱꼴이 있느냐는 구분을 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절대값 처리하자고 했던 거는 루트 안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루트 밖에 있는 건 그냥 제곱해서 알맹이 꺼내는 거예요. 요거를 구분하셔라. 알겠죠? 자, 요거랑 그 다음에 무리수 계산이 나왔으니까 그 밑에다가 하나만 더 적을게요. 뭐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은 음수 제곱근. 음수 제곱근. 핵심만 적고 넘어가 볼게요. 루트 a라는 무리수가 있어요. 루트 b라는 무리수가 있어요. 곱했는데 결과가 우리가 보통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하면 루트 안에 a, b 곱하잖아. 이거는 다 같은 계산 방식을 따라가거든. 그런데 우리가 복소수 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안에서는 곱하긴 곱할 건데요. 마이너스가 뱉어내지더라.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단 한 가지. 언제 그럴까? 가은아 기억나니 요거? 언제 그럴까? 지금 적으려는 요때 빼고는 다 마이너스 없거든요. 그냥 루트 안에서 곱할 거거든. 그런데 루트가 탁 곱해지는 순간이 한순간이 있어. 언제? 그쵸?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이게 루트 안에 있는 a가 음수이면서 b도 음수일 때, 는 0일 때도 성립할 거기 때문에 등호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기로는 루트 안에 각각 a, b가 들어있을 때 둘 다 음수면 곱했을 때 루트 바깥쪽으로 마이너스가 곱해져야 한다라는 거. 알겠죠? 요거 외에는 뭐 예를 들면 둘 다 양수, 둘 중에 하나만 양수, 하나만 음수 이렇게 되면은 루트 안에서 그냥 곱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빈아 배웠던 기억 있니 요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곱셈 있으니까 나눗셈도 해볼 건데요. 처음에는 또 각각 나눗셈이에요. 루트 b분의 루트 a. 각각 분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 순간만 빼고 하나의 케이스만 빼고는 루트에 한 번에 나눗셈을 합니다. 지금처럼 루트 안에서 b분의 a를 하는데 딱 한순간 마이너스가
곱해져요. 이거는 언제냐면 A는 0 이상이고 B가 음수일 때야. 지금 B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등호 0은 안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 있는 A, 루트 안에 들어있는 녀석은 0 이상이고 분모가 음수일 때 이런 작업이 되더라. 마이너스가 붙어지더라. 따라서 요거를 기억할 때는 자, 무리수의 나눗셈을 하는데 루트 안에 한꺼번에 나눗셈을 할 수 있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경우는 분모만 음수일 때로 기억하자. 분모만 음수일 때. 아시겠죠? 이거는 1학기 때 복소수단에서 했던 거고 무리수를 다루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한번 언급을 더 한 겁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여기까지 질문 없죠? 괜찮죠? 자, 2번 무리수의 상등. 여기서 상등은 서로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같다. 무리수가 같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대한 얘기고 이렇게 적어 볼게요.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리수 P랑 Q 들고 오고요. 무리수 루트 M 들고 올게요. 무리수 루트 M이라고 하면 뭐 루트 2, 루트 7 이런 애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요렇게 세팅을 했을 때 자, P 플러스 Q 곱하기 루트 M 요 녀석이 0이 된다면 여기서 결론을 뭐라고 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우변이 0은 유리수지, 그지? 그럼 여기서 무리수 루트 M 요 항이 사라져야겠죠. 그런데 P가 유리수기 때문에 뭔가 빼서 없애기는 불가능해요, 그죠? 그렇다면 그 앞에 곱해진 Q가 0이 되어야겠지. 그 다음은 남은 건 P는 0이니까 이게 참이 되려면 P도 0이어야겠죠. 괜찮나요? 마치 우리가 항등식 풀듯이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결론은 P 플러스 Q 루트 M 무리수가 0이 된다라는 것의 뭐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는 앞에 있는 유리수 P도 0이면서 무리수 앞에 곱해져 있는 유리수 Q도 0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리수가 같다니까 결국은 왼쪽 무리수와 오른쪽 유리수가 같으려면 0,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조금 더 살을 붙여볼게요. 아래쪽에 예를 들게요. x-1 더하기 2 루트 3이랑 같다 3 더하기 y 루트 3 이렇게. 자, 여기서 이게 같은데 추가 조건으로 x랑 y는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 무리수가 서로 같으려면입니다. 이건 뭐야? 조금 전처럼 한쪽으로 이항을 해가지고 유리수 부분, 무리수 부분 나눠가지고 는 0 해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 유리수 부분끼리 무리수 부분끼리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에서 유리수 부분은 요 녀석, 우변에서 유리수 부분은 요 녀석. 다시 좌변에서 무리수 부분은 요 녀석, 우변에서 무리수 부분은 요 녀석. 서로 같으면 되겠죠. 이겁니다. 따라서 유리수 부분 x 빼기 1이 3이랑 같아야 하니까 얼마? x는 4. 그 다음에 2루트 3과 y 루트 3이 같아야 되니까 루트 3 무리수 부분이 똑같으니까 유리수 부분인 y가 2. 이렇게 서로 같다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이 페이지는 끝이야. 그래서 세 번째 분모의 유리화. 우리가 이게 루트 배우면서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많이 하던 거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쉬우니까 빨리 하고 갈게요. 루트 3분의 6 이런 거 유리화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분모를 지금 무리수 3이 있는 걸 유리수로 만든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는 무리수가 하나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 유리화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분모랑 같은 걸 곱하지. 그래서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곱한다.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니까 빨리 하고 갈게요. 그러면 분모는 3이니까 위에 6이랑 약분해서 2 루트 3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분모의 무리수 하나짜리였고 두 개짜리 한번 해볼까요? 루트 3 빼기 1분의 4
유리화하세요. 자, 여기서 쓰는 방식은 이제 합차 공식이 되겠죠. 합차 전개하는 거.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래서 루트가 보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 구조로 가야 되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하는데 분모를 쳐다보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걸 분모 분자에 곱한다. 이걸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암산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분모부터 처리하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3 빼기 1, 2가 될 거고요. 분자는 뭐 더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고 분모 분자 약분까지. 그래서 2배의 루트 3 더하기 1.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그죠? 유리화 이렇게 하는 정도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무리수 다루는 건 여기까지고 뒤에서 한번 그래프 그릴 때 할 건데 앞으로 다시 넘어와 볼래요? 이거는 적고 넘어가 보자. 분모의 유리화 밑에 조금 더 이거 하나만 적고 갈게요. 자, 우리 루트 있는 걸 계속 식을 다루게 될 건데 루트 안에 어떤 식이 들어있다고 볼게요. 뭐 x에 대한 식이라고 해서 fx 이렇게 좀 복잡한 식이야 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이거 자체가 실수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허수가 되니까 얘는 복소수긴 하지만 실수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적은 게 루트가 보임에도 실수가 되려면 이런 얘기거든. 그 조건이 뭘까요? 그 조건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fx가 0 이상이어야 해. 그쵸? 1학기 때 내용 더듬어 보면 루트 안에 어쨌든 0 이상의 값들이 들어가야 무리수, 그거는 실수 범위에 들어있는 숫자였죠. 그죠? 음수가 들어가면 허수 범위가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왜 언급했냐? 뒤에 한 장 넘겨 볼게요. 이제 우리 뭐 해볼 거냐면 루트 기호를 포함하는 무리 함수를 기본형부터 이제 살을 계속 붙여가 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메모해 봅시다. 무리 함수는 조금 전에 봤다시피 루트 근호를 가지고 있는 함수, 다시 말하면 루트 안에 미지수 x가 들어있는 함수를 무리 함수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루트가 보이면 무리 함수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함수라고 하려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 그래프는 어디다가 그려요? 좌표 평면상에 그리지. x, y 좌표 평면의 함수를 표시하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그런데 xy 좌표 평면은 가로, 세로축으로 어떤 축을 놓은 거냐면 실수축을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y 좌표 평면은 실수축들이에요. 실수축. 그럼 여기에 허수가 나오면 되겠니? 안 되잖아. 맞지? 허수가 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무리 함수를 다룸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는 결론이야.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는 루트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은 항상 0 이상이야를 체크를 합니다. 알겠죠? 여기 음수 들어가면 허수가 돼서 좌표 평면상에 못 그립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우리가 하려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알겠죠? 희수야 뭐라고? 어디가? 졸리면 빼빼로 씹어.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우리 유리함수에서도 기본형 있었잖아요. 무리함수에서도 기본형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 4개를 미리 써놓고 보겠습니다. 써볼게요. 첫 번째 y는 루트 x. 두 번째 y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x 할게요. 세 번째, 그럼 바깥쪽에도 마이너스 붙여줄 수 있겠죠? 마이너스 루트 x. 네 번째, 다 붙이는 거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기본형 4가지만 알아둔다 그러면 여기에 살을 붙이는 거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괜찮지? 자, 그리기 전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거를 XY 좌표 표면상에 그리려면 루트 안이 0 이상이어야 돼. 그것부터 체크하라 그랬어요. 이게 나중에 엄청 복잡해지는 무리함수 형태가 나올 텐데 그때도 가장 먼저 할 거는 루트 안은 항상 0 이상이어야 해.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알겠죠? 표시 꼭 하세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이거가 0 이상이야. 두 번째, 이거가 0 이상이야. 이거가 0 이상이야. 이거가 0 이상이야. 요거부터 잘 하시라고요. 그러면 뭐가 해결되냐? 옆에다 적어볼게요. 1번. 루트 안 전체가 x밖에 없으니까 x가 0 이상이에요. 이게 x의 범위로 나타나는 거잖아. 그지?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x에 따라 대응되는 y를 점을 찍어서 다 그리잖아요. 시작이 x 값부터 쳐다보는 거거든. 그게 함수에서 출발시키는 애들 정의역들이란 말이야. 우와, 그러니까 x는 0 이상이다. x의 범위가 바로 등장했는데 이게 이 1번 함수의 정의역이 돼요. 그걸 적어 놓자고. 그래서 정의역은 x바 x는 0 이상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루트 안이 0 이상이다를 분석하는 게 정의역을 분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제 정의역이라는 한글은 생략할게요. 여기서 정의역은 미안하다. 뒤에 치역도 해야 되니까 그냥 붙일게요. 정의역은 이번엔 봐봐. 마이너스 x가 0 이상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0 이하로 바뀌죠. 그래서 x바 x는 0 이하 이렇게 됩니다. 수직선에서 생각해보면 1번은 0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보는 거고 2번은 0 포함해서 왼쪽으로 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랑 똑같죠? 얘는 정의역 1번이랑 같습니다. x바 x는 0 이상. 네 번째는 2번과 같죠? 정의역은 x바 x는 0 이하. 자, 그래서 루트 안이 0 이상이다로부터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게 그 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괜찮나요? 그럼 내친 김에 아직 그래프를 하나도 안 그렸는데 식만 보고 정의역 찾았어요. 내친 김에 y도 한번 찾아봅시다. 잘 봐봐. 요거는 식을 잘 보는데 루트 앞에 부호를 한번 따져볼게요. 1번 보면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여기에 플러스 기호가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봐봐. x를 0부터 양수 쪽으로 넣을 거거든. 0, 1, 10, 100, 1000, 만 이렇게 넣으면 y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예빈아? 커지고 있지. 그래서 앞에 플러스 기호가 있으면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가볼까요? 2번. y는 앞에 뭐가 없어? 또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플러스 기호가 생략됐다라고 볼게요. 이따 그래프 해석할 때 이거 계속 얘기할 거야. 플러스 기호가 생략됐어. 그럼 플러스 있는 걸로 본다면 자, 루트 안에 마이너스 x가 있거든.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는 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생각해봐. 아까 x는 0 이하를 넣는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넣을 거야? 0 넣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넣을 거지. 그런데 넣기만 하면 그 앞에 마이너스를 곱할 거니까 다 뭐야? 1번처럼 플러스로 바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0보다 작은 쪽으로 즉 절대값이 큰 음수를 쭉쭉쭉쭉 넣기 시작을 하면 y값은 커지는 거야. 괜찮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수 쪽으로 멀리 가는 걸 넣을수록 y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에 0 이하잖아요. 시작 부분을 0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0 이하는 0으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쭉 가는 거야. 왼쪽 방향으로 쭉 가면 갈수록 y는 커지는 거야. 괜찮죠? 그런 의미로 앞에 플러스가 붙었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플러스가 아이고 너무 굵다. 플러스가 붙어 있다라는 거는 정의역이 즉 루트 안이 커지면 y도 같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번 가볼게요. 3번은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잘 봐봐. x는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 0 이상의 숫자를 넣을 거니까 0, 10, 100, 1000만 이렇게 넣을 건데 아까 1번에서 그 값이 커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해? 그거에 마이너스를 곱할 거야. 그럼 뭐가 돼? 음수 쪽으로 작아지게 되는 거죠. 아!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루트 안이 커질수록 y는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번째 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얘는 2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볼 건데 루트 안이 마이너스 x니까 x의 범위는 0 이하야. 그러니까 음수 쪽으로 쭉 집어넣을 거거든요. 어쨌든 음수 쪽으로 크게 그 음수 쪽으로 쭉 집어넣다 보면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친 마이너스 x 자체는 계속 커질 거거든. 그러면 음수 쪽으로 쭉 달려나갈수록 앞에 마이너스가 또 곱해질 거니까 y 값은 음수 쪽으로 줄어드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치역을 한번 따져볼게요. 그래서 정의역 옆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적을게요. 1번 x는 0 이상인 값을 쭉쭉쭉쭉쭉쭉쭉 집어넣을 건데 넣으면 넣을수록 앞이 플러스니까 얘도 쭉쭉쭉쭉쭉쭉 커질 거예요. 그러면 정의역이 출발하는 가장 작은 값이 0이니까 0을 집어넣으면 y가 얼마야? 1번에 x에 0 집어넣으면 y 얼마지? 0이지. 그럼 x를 키우면 y도 커지지. 그래서 y는 0부터 출발해서 치역이라고 적을게요. y는 0부터 출발해서 커지는 방향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구나 이걸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볼게요. 짠! 1번과 다르게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있다 보니까 x가 0 이하의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0 이하의 값을 넣으면 결국은 마이너스 x를 할 거기 때문에 루트 안은 계속 커질 거거든. 그리고 그 앞이 플러스잖아. 어때요? x가 출발하는 0을 넣으면 y는 0인데 그 뒤로 x를 음수로 계속 넣으면 결국은 루트 앞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y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치역은 y는 0 이상이야. 이렇게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출발점에 있는 값이 지금 0이니까 0보다 커지는가요? 작아지는가요? 이거 판단을 루트 앞에 있는 부호로 한다고요. 알겠죠? 3번 볼게요. 1번과 비교하면서 보면 되겠고 치역, 이건 바로 적어봅시다. 여기에서 y는 봐봐. x를 0부터 출발하면 0 넣으면 y도 0이겠죠? y도 0부터 시작인데 x를 양수를 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y는 음수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0부터 출발하지만 음수 쪽으로 가니까 0 이하인 값들만 나와요. 네 번째 치역 해볼게요. 마찬가지야. 루트 안에 마이너스 x는 x를 컨트롤하면 결국은 0 이상인 값들이 쭉 들어갈 거거든. 그런데 어때요? 그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놨으니까 x 출발점이 0일 때 y도 0인데 그거보다 음수 쪽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y는 0 이하의 범위 이렇게 치역을 갖게 됩니다. 이거 외우라고 주는 거 아니고 식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적어본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익숙해지면 좋겠고 자, 뭐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래쪽에 우리 사실 이거 한 절반 써서 그릴 거거든요. 봐봐. 한번 큼지막하게 Y축, X축 이렇게 그려놓고 봅시다. 자, y는 루트 x부터 한번 쳐다볼 건데요. 이렇게 해보자고. 좀 큼지막하게 눈금을 잡아볼게요. 이 정도가 1이라고 해볼게.
2, 3, 4. 1이랑 4 집어넣겠습니다. 왜냐하면 루트를 벗겨내려고. 뭐 당연히 0 집어넣으면 0이겠으니까 0 찍을게요. 여기다가 0,0. 괜찮죠? 1 넣으면 루트 1 얼마? 루트 1은 1이죠. 그래서 y 값이 1 요 정도라고 하고 2는 요 정도라고 하고 그래서 1,1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요. 4를 집어넣으면 2입니다. 4,2 뭐 적당히 위치 잡아서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물론 여기 사이에 2 넣어보고 3 넣어보면 2 넣었을 때는 루트 2, 루트 2는 1.4 얼마 정도 되는 무리수잖아, 그지? 적당히 찍어볼 수 있는데 뭐 그거 다 찍기는 조금 그러니까 지저분해지니까 이 정도만 찍어볼 텐데 일단 이 세 점을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직선으로 연결하려면 1차함수여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 그래서 요거를 연결하면 요거는 이제 점을 많이 찍고 그려봐야 아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곡선 형태로 생기고요. 얘네들을 연결하려면 초반에는 조금 급하게 올라갔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요게 1번 그래프야. 다 적어볼게요. 1번 그래프 y는 루트 x라는 녀석입니다. 자, 요거 가지고 아까 했던 그 정의역, 치역 해석을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요거는 표시 안 해도 돼. 그냥 보면 돼요. 식을 보자마자 뭐부터 확인하기로 했냐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이 0 이상이야 확인하기로 했죠. 그랬더니 x의 범위가 바로 나왔어. 0 이상이어야 돼. 자, x의 범위가 0 이상이라는 건 뭐냐? x는 0이 여기거든요. x는 0. x는 0이 여기야. 0 이상이면 어디겠니? 오른쪽이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쪽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의역을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기본형을 4개를 할 거거든요. 이 4개가 무리함수의 모든 그래프야. 끝이야.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그려지는지는 정의역을 보면 결정이 난다 그랬잖아. 그러면 4개 중에 2개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프 해석하기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앞에 부호를 쳐다보면서 루트 안이 자꾸 커지는데 y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y도 계속 커져요 예요. 다시 말하면 치역의 범위가 계속 커지는 방향이 돼야 돼. 그럼 생각해봐. x가 0일 때가 출발점인데 그때 y가 0이었죠. 0에서 출발하는데 표시해보면 y가 0일 때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런데 y가 자꾸 커지면 어느 방향이야? 이쪽 방향이지. 그쵸? 위쪽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여기는 안 그려져야 돼. 이렇게 걸러낼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x범위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y범위 때문에 위로 가는 경우는 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찾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의역 해석하는 게 그다음에 그걸 보고 치역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려져요. 괜찮죠?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루트 안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해석을 잠깐만 하고 가자. 아까 적었던 대로 이렇게 올게요. 이제 점을 찍어서 막무가내 그리진 않을 거고 얘네들의 식의 특징을 가지고 즉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1번에서 2번으로 어떤 식의 변화가 있나요? 성호야. x 대신 그렇지. x 대신 마이너스 x가 대입이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그렇지. y축 대칭. 그러니까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려면 이런 걸 잘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1번 그래프 그려놨으니까 그걸 y축 대칭 이동해서 그리면 2번 그래프가 되더라. 그리로 가보죠. 그러면 자, 여기로 돌아와서 y축 대칭 이동 시킬 거니까 뭐 0,0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1 y축 대칭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마2, 마3, 마4 이 정도 찍을게요. 조금 뭐 비틀어져도 괜찮습니다. 대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야겠고
자, 쌤 지금 그리는 거 잘 봐봐. Y축 대칭 이동해서 그리는 거 오케이 이렇게 그리진다 알겠는데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거 아까 정의역 먼저 해석하면 마이너스 x가 0 이상이어야 되니까 x는 0 이하야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시작점이 0이었고 이거 표시하지 말아요. 0이었고 0 이하는 어느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이란 말이지. 이쪽 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했던 이쪽은 이제 그릴 방향이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또 식을 쳐다보니까 루트 앞이 플러스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는 y가 결국은 커지는 방향이란 얘기거든. 다시 말하면 화살표 방향처럼 x가 시작하는 곳 원점에서 왼쪽으로 값을 쭉 넣으면서 갈 건데 그렇게 가면 y가 커지는 방향으로 그려져야 된다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거 나중에 또 써먹어 볼게요. 그래서 이쁘게 그래프만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쭉 연결하면 되겠죠? 자, 왼쪽 그래프는 조금 그리기가 번거롭지만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2번 그래프 y는 루트 마이너스 x. 자, 이거를 x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몇 사분면에 그려져야 된다라고 외워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외워서 하기는 나중에 살이 붙었을 때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연습을 먼저 할 거는 뭐냐? 정의역 파악하고 치역 파악해서 그리는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 익숙해지면 부호만 보고 다 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지원아, 이거 한번 해볼까? 1번에서 3번으로 그래프가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번에서 3번으로 식이 바뀐다 그러면 루트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y에 있던 걸로 본다 그러면 그렇지.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x축 대칭으로 그려요.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3번에 마이너스 루트 x라는 그래프는 1번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해서 그립니다. 맞죠? 점찍으로 가볼게요. 1번 그래프가 여기 있었으니까 x축 대칭 이동하면 1, 마이너스 1 지나갈 거고 4, 마이너스 2 지나가겠죠. 너무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리면 되는데 얘도 정의역 파악하고 치역 파악해서 그리는 걸로 계속 연습합시다. 돌아가 볼게요. 식을 적어놓고 할까? 좀 복잡하니까. 여기 밑에다가 이제 식을 y는 마이너스 루트 x 요거 그릴 거야 라고 보고 해봅시다. 먼저 파악하라고 했던 거는 루트 안이 0 이상이어야 된다. 맞죠? 이게 0 이상이다라고 하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면 y 값은 자꾸 음수 쪽으로 줄어든다라는 의미예요. 맞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그려져야 돼. 결론은 1번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 그리기가 좀 빡빡한데 이거 매끄럽게 곡선으로 뿅 이렇게 그려줘야겠습니다. 요게 3번 그래프였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4번 그래프는 잘 생각해보면 1번에 모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으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x, y자리에 마이너스 y 넣는 원점 대칭, 즉 1번을 원점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2번을 x축 대칭 이동한다 해도 되고, 아니면 3번을 y축 대칭 이동한다 해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얘도 빨리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로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2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얘도 식 한번 적어놓고 봅시다. 4번 y는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x에도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어요. 이런 경우거든.
아까 해석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루트 안이 마이너스 x인데 그게 0 이상이어야 하니까 x는 0 이하거든. 0 이하는 오른쪽 왼쪽? 왼쪽이야. 그 다음에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y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밑으로 가야 된다. 왼쪽, 아래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기본형 다 배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모양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1번 여기 밑에다가 쓸 건데요. 얘는 일단 모양을 보니까 위로 볼록하고요. x가 커질수록 y도 커지는 증가 함수입니다. x가 커질 때가 기준이야 항상. 오른쪽으로 갈 때 y도 커지면 증가. 2번 가볼게요. 얘도 위로 볼록하죠. 그런데 얘는 x가 커지면 y가 줄어들어요. 얘는 감소 함수야. 3번 가볼게요. 짠, 얘는 어떻게 해요?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하고. 자, 물어볼까? 다율아, 이거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렇지, 감소함수예요. x가 커짐에 따라 y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4번은 아래로 볼록하고 x가 커짐에 따라 y도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 되겠죠.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살이 붙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뒤에 그래프 그리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이 기본기, 기본형 요거부터 정확히 해석하는 거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넘어가 보자. 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해볼 건데요. 루트 안에 1차 식이 들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2차 식이 들어있는 경우 두 가지를 해볼 건데요. 빠릿빠릿하게 해봅시다. 1번. 예제로 바로 가볼게요. y는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가져가 볼 건데 이런 문제도 종종 나오니까 이것도 적어 놓읍시다. 그런데 오른쪽에 적을게요. 본론은 그 아래쪽으로 적을 거라서. 이거 가만히 보면 유리함수 때도 했던 것처럼 숫자 부분을 다 털어내버리면 기본형이 살아요. 그죠? 그 기본형이 누구냐면 여기서 숫자를 턴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턴다는 얘기예요. 다 털어내면 y는 루트 x 이 녀석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y는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3이 될까요? 이거거든요. 요 해석은 계속 하던 거였지, 그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대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등호 넘어가서 y 쪽에 있었다 그러면 y 자리에 y 빼기 3이 대입이 되는 구조거든요. 이거는 도형의 평행이동이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형을 충분히 연습을 했다면 그 기본형으로부터 평행이동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요 밑에다가 잠깐 그려보죠. 앞으로는 이렇게 그릴 일이 별로 없지만 이 정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렸던 것처럼 y는 루트 x는 원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거는 앞으로 그래프 그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프를 그려놓고 좌표를 할당하는 게 그래프가 이쁘게 그려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y는 루트 x 아까 1번에 해당하는 거였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시작점 좀 이따 또 얘기할 건데 시작점이 중요해요. 0,0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얘가
평행 이동만 했으니까 아까처럼 뭐 왼쪽 위로 올라가던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던가 이러진 않겠죠? 이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할 건데 위치만 바뀔 거야. 그 위치를 누구로 잡아주면 돼요? 0,0이 이동한 위치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면 왼쪽으로 한 칸, 이 정도로 할게요. 한 칸. Y축 방향으로 3이면 위로 3칸. 이렇게 되겠죠. 아하,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하면 시작점 0,0은 마이너스 1,3으로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모양은 그대로일 거니까 대략 이렇게 생겼겠죠. 이해되지?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린다 그러면 마침 여기에 축이 위치해 있으니까 평행이동한, 즉 우리가 그리려는 함수의 y절편 정도는 표현하면 조금 더 정확하겠죠? x에 0 넣어보면 루트 1 더하기 3이니까 아하, 여기는 4라는 값이구나. 이 정도로 체크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런데 앞으로는 평행이동 자체가 우리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요. 한 방에 이 무리함수 그리는 걸 이제부터 연습하겠습니다. 가보죠. 짠! 쌤이 계속 강조하던 부분이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쳐다볼 것은요. 루트 안 이겁니다. 적을게요.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x 플러스 1이 항상 어때야 돼? 0 이상이어야 해. 왜? 좌표 평면에 그리려면 실수를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이야 라고 튀어나옵니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정의역. 그렇지. 이게 정의역. 간단하게 이렇게만 적을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정의역 x가 시작하는 숫자가 얼마야? 등호가 있을 마이너스 1일 때야.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y가 얼마입니까? 이 함수식에 넣으면 y 얼마야? 요 함수식 플러스 3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3이죠. 그러니까 y는 3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아까 해석했듯이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라고 했잖아. 그러면 3보다 큰 쪽으로 갈까요? 작은 쪽으로 갈까요? 플러스니까 큰 쪽으로 가겠지. 그러면 그 밑에 뭘 적냐? y의 범위를 적을 수 있어요. y는 3이라는 숫자 기준으로, 왜? x가 가지는 등호, 가장 작은 또는 가장 큰 등호가 있는 걸 넣었을 때 나온 숫자가 뒤에 있는 3인데, 즉 루트가 0이 될 때가 y가 3인데, 그걸 기준으로 루트 앞이 플러스면 올라갈 거고 루트 앞이 마이너스면 내려갈 거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라서 3보다 큰 방향으로 갈 거야. 따라서 y는 3 이상이야. 이렇게 적어주는 게 뭐가 된다? 치역이 된다. 와, 그러면 한 방에 어떻게 그릴 거냐? 이제 잘 보세요. 시작점을 먼저 찍어보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등호가 있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3이지. 마이너스 1,3을 미리 찍어놔요. 그래서 좌표를, x의 좌표를 한 이 정도로 그릴게요. 그려놓고, 이건 빨리 그리는 방법이야. 마이너스 1,3을 미리 여기다 찍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형 배울 때 4가지 있었잖아. 그지? 그 시작점이 원점이 있었을 때 4가지니까 그 느낌을 살려서 여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해봐요. 이걸 왜 표현하냐? 정의역과 치역에 따라서 방향 결정하려고요. 준비됐니?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이상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3 이상이야.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위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야? 이쪽 방향이야.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그려지는 그래프 모양은 딱 하나밖에 없었죠. 어떤 모양? 위로 볼록하고 증가하는 모양. 알겠죠? 이렇게 빨리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파악해놨듯이 절편 정도는 표현해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다. 자, 여기서 기본형을 기억하라는 게 이거야. 오른쪽 위로 그리는 건 알았는데 선생님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없어. 이런 그래프는 없다고.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기본형에서 그렸던 이 4가지 모양 말고는 없어. 그럼 방금 표현했던 십자가는 출발점 여기를 표현해놨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의역과 치역을 해석을 해가지고 점을 찍어 놓고요. 정의역의 방향과 치역의 방향을 보고 그래프를 한 방에 뿅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알겠지? 연습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할게요. 요거 3개만 더 그릴게. 2번. 이제 연습하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보다 빨리 그려도 좋습니다.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요거 그려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제 빨리 가보자. 먼저 루트 안 여기가 0 이상이어야 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 이상이 만족이 되려면 x의 범위로 정리를 하면 2항하고 2로 나누면 x가 2 이하야. 벌써 뭐가 결정됐어? 2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서연아 오른쪽 왼쪽? 2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왼쪽이 되겠죠, 그죠? 그게 결정이 된다고요. 그치? 그 다음에 선생님이 4를 조금 더 붙여볼게요. 식에 다시 올라와서 여기 마이너스 2까지 붙였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복잡한 유형이야. 그러면 아까 해석한 게 뭐였어요? 루트가 0이 될 때 y를 먼저 잡았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라고? 플러스가 생략된 거라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커지는 방향이 돼야겠죠. 플러스니까 자꾸자꾸 커지겠지. 그래서 그 밑에 y는 마이너스 2 이상이야. 이렇게 치역의 범위도 따져줄 수 있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공간이 충분한가? 오른쪽 뭐 넉넉할 거니까 오른쪽에 그려볼게요. 시작점을 찍을 건데 이게 뭐야?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2. 즉 2, 마이너스 2를 찍습니다. 괜찮죠? 2, 마이너스 2.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방향으로 그려질지 정도 보고 어느 사분면에 할당할지를 보면 됩니다. 이 정도로 그릴게요. 그러면 2, 마이너스 2를 찍긴 찍는데 아까 뭐라고요? 어느 방향으로 그려질지 보려고 십자가를 여기다가 그려요. 그냥 까만색 그려야겠다. 십자가를 그려놓고 4가지 유형 중에 뭐겠니를 따지는 거야. 근데 봐봐. x는 2 이하니까 왼쪽으로 그릴 거고 y는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위로 그릴 거야. 누구니?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축 근처를 지나가니까 정확하게 그리려면 절편을 알아내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y 절편 구하는 게 좀 편하죠. x에 0을 넣어 봅시다. 희수, x에 0 넣으면 y 얼마야? 0, 0,0을 지나는 그래프가 돼야 돼요. 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위로 그려지는 그래프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한번 적당히 그렸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리는 거다.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2배의 루트 x 플러스 5 플러스 1. 자, 이제 조금만 더 속도를 내볼까요? 루트 안을 쳐다보면 x 플러스 5가 0 이상이니까 x는 마이너스 5 이상 이렇게 되겠죠? 되겠나요? 그리고 루트가 0이 되면 앞에 마이너스 2 곱하더라도 0입니다. 그때 y는 1이야. 그런데 루트 앞에 곱해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중요해요. 음수를 곱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 줄어들죠? 1보다 줄어드는 방향이니까 y의 범위는 1 이하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출발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1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마이너스 5,1. 그러면 오른쪽 밑으로 그려야 돼요. 오른쪽에도 해보자. 이 정도로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마이너스 5. 이 정도가 1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정도의 출발점이 찍힐 거고요. 마이너스 5,1 십자가 그려서
정의역의 방향 마이너스 5 오른쪽, 치역의 방향 1 아래쪽. 뭐야? 오른쪽 아래. 맞죠? 이런 식으로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y축 지나가는 곳이 보이니까 y절편 구해 보면 이거는 계산이 조금 아쉽네요.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2 루트 5 더하기 1이거든. 어쨌든 음수인 건 알겠죠? 그래서 적당히 맞춰서 그리면 되겠구나. 음수 쪽으로 지나가도록 무리함수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래서 좌표까지 표현하면 딱 맞겠죠? 여기 y절편은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2 루트 5 더하기 1이야.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적고 넘어갈게요. 네 번째.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루트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보시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빨리 가볼까요? 루트 안에 있는 덩어리 전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항상 0 이상이어야 해. 그러면 넘기고 나누면 x는 1 이하여야 해.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y 범위 바로 표시해 볼 건데 y는 뒤에 있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이하여야 해. 그래프 그립니다. 공간 충분하니까 밑에다 그릴게요. 요거는 4, 4분면 쪽에 할당을 많이 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1이고 3, 4, 4분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1, 마이너스 1이 출발점이 될 거고 십자가 그려놓고 왼쪽 아래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죠? 왼쪽 아래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y축 지나고 있으니까 y절편 x에 0 집어넣어 보면 계산은 좀 불편하지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값이 되겠다. 이 정도로 살이 많이 붙어도 정의역과 치역 가지고 그릴 수 있습니다. 맞죠? 넘어갈게요. 자, 바로 뒷장에 있는 루트 안의 2차식은요. 조금 우리가 흔히 다루는 무리함수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건데 지금 적어주는 것 정도는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봐봐요. 루트 안에 2차식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다룰 첫 번째 개념은 루트 안이 완전 제곱 형태일 때야. 완전 제곱 꼴일 때. 완전 제곱 꼴. 요거는 예를 들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y는 루트 안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들어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쁘게도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와, 그러면 선생님이 초반에 뭐라고 했어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부호 계산 지금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꺼내긴 꺼내는데 절대값 처리해서 꺼내자고. 이렇게. 와, 그러면 y는 절대값 x 플러스 2는 쌤이 절대값 그래프 한번 설명했었죠. 이거 어떻게 그리면 돼? 오른쪽에 그리겠습니다. 원래 함수를 그려놓고 이렇게 그리면 좀 필요한 것만 그릴게요. y는 x 플러스 2 하면 x축과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기울기가 1짜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짜리. 이게 y는 x 플러스 2야. 그런데 우변 전체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x축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거 x축이야. x축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래프를 꺾어 올린다. 대칭 이동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그거를 표현해 보면 대칭 이동해서 꺾여 올라오고 얘는 원래 있는 그래프 그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y는 절대값 x 플러스 2 그래프고 지금 주어진 예시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렇게 되더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가 들어갔을 때는 아까처럼 기본형 형태의 4가지 정도로만 표현이 되는데
2차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니까 요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로 먼저 적어놓고 제목을 채우겠습니다. 제목 부분 제외할게요.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y는 루트가 보이는 무리함수인데 여기 안에 4 빼기 x제곱식이 들어가 있어요. 2차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아까 해석하던 대로 똑같이 갈게요. 먼저 루트 안에 있는 4 빼기 x제곱은 0 이상이어야 해요. 그 다음에 루트 통째로 y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얘는 y가 0 이상이야. 여기까지는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x의 범위로 돌아와서 x제곱을 이항하면 x제곱이 4 이하니까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값이 되겠죠. 와우, 요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x의 범위와 y의 범위를 찾아내놨어요. 자, 그런데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가 조금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얘네들을 루트 벗기는 가장 편한 게 양변 제곱하는 거거든. 양변 제곱해 볼게요. 양변 제곱하면 좌변 y 제곱, 우변은 4 빼기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을 이항하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뭐야? 원이고요. 중심이 어디? 0,0. 반지름의 길이 얼마? 반지름의 길이 얼마? 2짜리 원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것만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따시만하게 그려놓고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중심을 찍을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원을 그릴 건데 그냥 적당히 그릴게요. 근데 다 그리는 게 아니라서 문제야. 그래서 아까처럼 일단은 다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원을 하나 그려놓고 반지름의 길이 2라고 했으니까 좌표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맞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y값이 x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움직이는데 y값이 지금처럼 두 개가 나오냐? 그렇진 않다고. 왜냐하면 아까 y의 범위가 0 이상이라 그랬잖아. y의 범위가 0 이상이면 위쪽을 그려야 돼요? 아래쪽을 그려야 돼요? 위쪽을 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0 이상인 부분은 이쪽 부분만 해당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 우리가 원 다 그렸던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의 방정식으로 다 그린 거고 지금은 파란색만 해당되는 게 y는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무리함수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요거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을 때 특징적인 애들이야. 요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무리함수의 역함수. 자, 역함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메모 한번 하죠. 유리함수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역함수는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 구조로 생겼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할 얘기지만 교점이 생긴다 그러면 y는 x에서 생길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쌤이 빨리빨리 간다라는 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역함수도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y는 루트 x-1이라는 무리함수가 있다고 볼게요. 괜찮죠? 자, 여기서 정의역 찾아보겠습니다. 정의역은 어디서 온다고요? 루트 안이 0 이상이다 로부터 온다고요. 그러면 x 빼기 1이 0 이상이니까 x는 1 이상이야. x가 1 이상이야. 이렇게 이쁘게 한번 적어줄 수 있겠고요. 치역 적어볼게요.
치역은 아까 해석했듯이 뒤에 숫자가 없으니까 0부터 시작을 하는데 앞에 플러스 기호가 생략돼 있으니까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y는 0 이상이야. 이렇게 줄 수 있겠다. 자, 이걸 왜 굳이 적었냐면 역함수 우리 배웠을 때도 했고 유리함수 할 때도 했었는데 정의역과 치역의 역할이 서로 뒤바뀐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이것의 역함수. 그럼 역함수 구하는 과정은 오른쪽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하라 그랬어요? xy 바꿔놓고 시작하라 그랬지. 그래서 xy 바꾸면 x는 루트 y 빼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루트 벗기려고, 즉 y는 이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으니까 루트 벗기려고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은 y 빼기 1이에요. 와, 그래서 y는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와, 엄청 익숙한 녀석이 나왔다. 그치?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러면 역함수를 구할 때 치역과 정역과 치역의 위치가 바뀐다 그랬죠. 역할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자고. 요렇게랑 요렇게 바뀌어서 올 거야. 그러면 얘의 정의역부터 적어보면 원래 함수의 치역을 담당하던 y가 x로 둔갑해서 x가 0 이상으로 바뀌면 되고요. 역함수의 치역은 원래 무리함수의 정의역이 역할을 바꿔서 오면 되니까 x의 범위를 y의 범위로 y바 y는 1 이상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 그래프 그려서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요. 어차피 뭐 이거 하고 문제 하나만 하고 끝낼 거니까 큼지막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일사분면을 이제 부각시킬 수 있게 이따시만하게 xy 좌표 평면을 그리겠습니다. 먼저 무리함수부터 채워볼게요. 정의역과 치역을 쳐다보면 시작점이 1,0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가 1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이니까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뭐 십자가는 안 그려도 되겠죠. 이런 상태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끔 그릴 거예요. 맞죠? x 1 이상이니까 오른쪽, 그 다음에 y는 0 이상이니까 위로, 오른쪽 위로. 뭐 적당히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아니, 조금 더 납작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y는 루트 x-1이야. 그러면 식만 보고 이차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1이면 꼭지점이 오랜만에 복습하듯이 꼭지점이 0,1이죠. 0,1에 꼭지점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 찍었어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걸 그려야 되는데 아까처럼 또 흔적만 그려볼게요. 아래로 볼록한 거를 이렇게 그리긴 그릴 건데 정의역의 범위를 보면 x가 0 이상이어야 돼. 이 말은 뭐예요? 오른쪽만 그리자는 얘기지. 그리고 y는 1 이상이어야 되니까 다행이네요. 1부터 시작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리려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치? 그려놓고 보니까 결국은 누구야? y는 x에 서로 대칭 구조로 생겼더라. 그럼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 루트 안에 1차식이 들어가 있는 무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하면 2차 함수예요. 다시 말하면 2차 함수가 사실은 실수 전체에서 2차 함수는 역함수를 못 갖거든. 역함수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이 1대1 대응인데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처럼 빨간색 그래프처럼 일부분만 딱 끊어서 보면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그럼 역함수 구할 수 있고 2차 함수 역함수를 구해보니까 무리함수가 되더라. 이거를 하나 캐치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역함수 얘기 나오면 항상 얘기하는 게
y는 x 대칭이고요.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의 역할이 바뀐다입니다. 그러면 예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항상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원래 함수와 그것의 역함수의 교점 찾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y는 루트 x-1 플러스 1이라는 무리함수와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라는 함수인데 2차 함수를 다 가지진 않을 거고 얘가 x는 1 이상인 부분만 보겠어요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 봅시다 입니다. 자, 방금 다루고 와서 뭐 좀 잘 보이겠지만 무리함수랑 2차 함수가 같이 있다? 무리함수와 2차 함수가 함께 있다?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얘네들의 역함수 관계를 점검을 꼭 해보세요. 알겠죠? 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하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니까. 알겠죠? 그래서 한번 역함수인지 확인해 보자고. 무리함수부터 쳐다보겠습니다. 봐봐. 먼저 정의역은 x 빼기 1이 0 이상이어야 되니까 x는 1 이상. 치역은 1부터 시작해서 루트 앞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수. 그래서 y는 1 이상. 정의역과 치역 구했어요.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xy 자리 바꿔. 그러면 x는 루트 y 빼기 1 더하기 1. 넘기고 제곱하면 x-1의 제곱은 y 빼기 1. y 빼기 1. 그래서 y는으로 정리할게요. y는 전개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에 넘어가서 플러스 1 플러스 2. 짠! 이렇게. 똑같네. 식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2차 함수 전체는 역함수를 못 가져.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그런데 역할이 바뀌어서 온다 그랬죠. x가 1 이상이라는 게 치역으로 갈 거고 y가 1 이상이라는 게 정역으로 갈 거니까 이건 이렇게 표현할게요. x가 1 이상이다라는 정의역이 발생을 하는데 그건 어디서 온 거냐면 이 녀석이 온 거예요. 무리함수의 거 x 범위 그냥 들고 온 게 아니라 y의 범위가 정의역으로 바뀌어서 온 겁니다. 그러고 봤더니 정확하게 일치하죠. 정의역의 범위, 식 다 일치해. 그러면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구나. 그쵸? 어쨌든 그러면 봐봐. 이렇게 한번 교점 구하기 해볼게요. 우리가 교점 구하기는 그래프에서 만난다라는 의미니까 함수값이 같다, 함수식이 같다라고 둡니다.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게 교점 구할 때 어떻게 하니? 같다고 둬요입니다. 둬볼게요. 루트 x-1 더하기 1이라는 무리함수식과 같다. 2차 함수식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물론 x는 1 이상이어야 돼. 하려니까 조금 부담이 있죠. 조금만 하다가 멈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상수항 정리해요. 그러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돼. 그쵸? 루트 때문에 양변 제곱해요. 그러면 x 빼기 1에 마침 좌변은 x-1의 완전 제곱이니까 제곱을 제곱하면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 4제곱을 언제 전개를 하고 있어. 그러면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 부담스럽잖아. 맞지? 그 중에서 1 이상인 x를 해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를 제곱하는 순간 부담스러운 거야.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결국은 잘 봐봐. 이 무리함수를 적당히 그려볼게요. 이제 좌표 표면 없이 얘 시작하는 점이 1,1이고 오른쪽 위로 그려야 되니까 얘는 대략 1,1에서 십자가를 그리면 오른쪽 위로 그려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거든요. 이것의 역함수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y는 x의 대칭이니까 y는 x는 마침 또 1,1을 지나갈 거잖아.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그럼 역함수를 빨간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역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결국은 교점이 어디서 생겨? 역함수 구할 필요 없이 y는 x와 원래 함수의 교점에서 생기겠죠. 이 역함수 굳이 구할 필요 없단 말이야. 아, 그래서 우리는 교점을 구할 때 누구? y는 루트 x-1 플러스 1과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이미 근데 보여. 1,1이라는 건 교점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그러면 같다고 놓는다. 다시 한번 써보는 거죠. 루트 x-1 플러스 1은 y는 x. 와, 이렇게 하면 아까는 2차를 제곱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1차를 제곱하면 되죠. 자, 마이너스 1로 이항하고요. 플러스 1을 이항하면 x-1로. 그 다음에 양변 제곱. 그러면 x-1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우변으로 전부 이항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제로. 자, 이거 만족하는 녀석은요. 2, 1 좀 이상한데? 잊으면 안 된다. 식을 잘못 적었나요? 잠깐만. x-1 플러스 x-1 제곱. 플러스네. 쏘리. 여기가 플러스. 넘겼으니까. 그럼 마마 이렇게 되겠죠. 와, 그래서 x-2, x-1를 연수분에 대해서 0이 되는 거니까 x 값은 1 또는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보면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1,1은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있는 좌표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x 좌표가 2인데 얘는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xy 좌표가 똑같을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덧붙이자면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고도 할 수 있겠지. 어쨌든 그래서 두 교점은 1,1과 2,2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결국은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y는 x 대칭이라는 걸 활용을 하세요. 알겠죠?